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연료 첨가제를 실험을 한 영상이 있었는데 아마추어인 대장간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연료 첨가제가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 연료 첨가제 효과가 있는가? 이거에 있어서 있으면 과연 1%에서 100%까지 얼마큼 되느냐?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매 주유시 사용해도, 그러니까 자주 사용해도 부작용은 없는가? 부작용 우려가 있을 시 몇 킬로마다 사용 시에 부작용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우선 연료 첨가제 전문가 분석을 보기 전에 디젤 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제목에 대장간은 디젤 엔진은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 써놨죠. 왜 그러냐? 우선 디젤 엔진이 지금 현재 배기가스 문제가 심해져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SCR이라고 요소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승용차에 많이 사용하는 EGR, 이게 배기가스 재순환하는 장치입니다. 요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럭에 많이 쓰는 뭐 DPF 필터, 트럭에는 요소수도 쓰는 경우도 있고 DPF 이 필터 교환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자가용은 다 거의 EGR을 사용을 하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 장점이 힘과 뭐 휘발유 대비 저렴한 기름값인데 이게 이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배기가스를 흡기로 다시 보내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 배기가스 재순환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소비자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왜 그러냐? 이건 디젤 엔진 EGR 시스템이 된 엔진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압축이 되면, 여긴 지금 인젝터가 없는데 그림에 여기 이제 인젝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압축이 되면 여기서 연료가 분사가 되면서 자동 폭발이 일어나요. 그리고서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막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요. 이게 이제 예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흡기나 피스톤이 그렇게 오염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7, 80년대 보면 버스 뒤에 보면 매연이 그냥 쫙 나오잖아요. 검게. 그게 경유 자체가 태우면 검은 연기가 나요. 그래서 검은 연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경유인데, 이거를 이제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EGR이라는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부를 일로 흡수를 하죠. 좌우간 배기가스를 여기서 다시 흡수를 해서 일로 보내서 뭐 여기서 뭐 조절하고 뭐 이거 하는 건데, 이런 정밀한 뭐 원리 이런 거는 우선 패스를 하고, 좌우간 배기가스가 일로 들어가서 다시 흡기로 들어와서 밸브를 지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밸브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게 휘발유 차량에서는 밸브가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휘발유 자체에 세척 기능이 있어가지고 휘발유 차는 이런 밸브가 깨끗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다 경유차예요, 경유차. EGR을 쓰는 시스템은 다 이 모양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럼 밸브가 이 정도면 뭐 피스톤도 볼만하겠죠. 밸브가 이 정도면 피스톤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유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걸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경유차의 개념입니다. 저는 뭐냐, 경유차는 팔아먹어야겠고, 왜냐면 부품도 팔아먹어야 되고 경유도 팔아먹어야겠고, 그래야 세금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환경을 위한 척하면서 이 배기가스 재순환이라는 이런 골 때리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이런 골 때리는 시스템. 그래서 엔진은 카본때랑 기름때로 쩔어 있는데 연료 첨가제 넣으면서 청소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디젤 엔진 자체는 이거 자체가 오류기 때문에 저는 취급을 안 합니다. 옛날에 디젤 엔진은 여기가 이렇게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이 상태일 때가 가장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면 연료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엔진 시스템은 경유를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해먹으려고 하니 이제 결국은 소비자가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거 밸브 이 쪄드는 거를 이거를. 좌우간 그래서 저는 디젤 엔진은 취급을 안 해요. 이 정비 영상에 항상 중심이 되는 거는 다 휘발유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 차량은 네,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연료 첨가제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제가 그 당시에 올린 연료 첨가제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세정 효과는 있다. 1%에서 30%. 두 번째, 카본이 심한 경우에는 연료 첨가제로 세척 불가능하다. 이게 뭐냐? 제가 예전에 영상 했을 때 이 자료인데 이 정도 되면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카본이 심하면. 그런데 요 정도일 땐 효과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 정도.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전문가들이 실험한 영상에 나온 그 피스톤인데 요 정도에서 연료 첨가제를 넣고 750km 주행했을 때 요 정도의 청소 효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전에 있는 이게 그렇게 심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 그 흐름은 항상 있어요. 또 고속으로 달리면 조금 청소도 됩니다. 안 넣어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던 요 정도 되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거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출력 향상도 있다. 이거는 뭐 노킹 방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주장했던 거는 옥탄가 상승으로 인한 출력 상승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비 효과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연료 첨가제 가격이 보통 10,000원이라고 보면 500ml에 10,000원이라고 치면 이걸로 이 10,000원이라는 돈으로 휘발유를 넣었을 때 1리터당 1,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넣을 수 있냐? 7.6리터를 주유가 가능합니다. 10,000원으로.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연료 첨가제를 안 넣고 대신에 휘발유를 넣으면 7.6리터를 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차가 1리터당 10km를 주행을 한다고 하면 10,000원으로 76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000원짜리 첨가제를 넣고 76km가 주행이 가능한가? 76km 주행 안 되죠. 과연 연료 첨가제를 넣었을 때 76km가 주행이 가능하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비 효과에 대한 거는 제가 의문점을 가졌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인 제가 저 나름의 경험과 자료 분석을 통해서 나름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된 게 규칙적 장기간 사용 시 강력한 세척 성분으로 인해서 연료 펌프와 인젝터의 고장 가능성은 없는가? 1%에서 100%. 이건 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고장 났는지 아닌지를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난 결론을 한번 잠깐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최종 평가라고 해서 이게 11가지를 냈는데 뭐 여기에 보면 뭐 확실히 효과가 있다, 세정 효과가 있다, 뭐 예방 정비가 돼서 내구성이나 고장 여부, 연비 환경 등에 영향을 크게 준다.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료 첨가제 부위별 효과가 상이하다. 그다음에 과장 광고를 경계해야 된다. 가성비가 중요하다. 순위는 의미 없다. 민간의 실험,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정밀 전자엔진 연료 첨가를 사용할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의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땐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실험도 하고 여기 참여한 전문가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걸 보고서 내린 결론은 그냥 3개예요. 대장간이 내린 결론은 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세정 효과가 있다. 그런데 막연합니다. 1%에서 100%. 어딘지를 몰라요. 이 지점인지 여기인지 몰라요. 그냥 1%에서 100%. 광고를 100% 믿지 말라. 이것도 1%에서 100%예요. 여기인지. 그 다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부작용이 1%인지 100%인지 여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실험을 차 여러 대 가지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했는데 그냥 이 얘기예요. 세정 효과가 있는데 1%에서 100% 사이다. 광고도 믿지 마라. 1%에서 100% 사이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1%에서 100% 사이다. 그러니까 넣고 고장 나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결국은.
그 전문가들 분들이 다 여기에요. 뭐 교수부터 해서 뭐 전문가, 뭐 BMW 상무, 공학 박사, 뭐 인천 녹색 소비자 연대, 뭐 자동차 명장, 뭐 저에 비하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데이터. 세정 효과가 있다. 1%에서 100%. 어딘지 몰라. 광고 믿지 말라. 1%에서 100%.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1%에서 100%. 이 정도 스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1, 2, 3, 4 중에 뭔가 하나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료 첨가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1%에서 100% 사이에 어디 지점인지를 해결을 못 해줬어요. 이게 지점이 1%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1%도 당연히 1%도 있으면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1% 효과 보려고 돈 10,000원짜리 쓰냐 이 얘기죠. 20% 30% 수치적인 데이터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매 주유시 사용해도 부작용은 없는가,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인정을 했어요. 이미 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부작용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그럼 매 주유시 사용해도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한 답이 없고, 그러면 부작용이 우려가 있을 시 몇 킬로마다 사용 시 부작용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답이 없어요. 여기도 없고 그냥 효과는 있다. 그런데 몇 프로인지는 모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연료 첨가제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값이 요겁니다. 저는 이런 실험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우선 아마추어고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써봤는데, 요런 점이 좀 아쉽다. 요거 세 문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을 못해요. 매 주유 시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작용 우려가 있을 시 몇 킬로마다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요거는 돈 있으신 분들이 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실험을 못합니다. 이 전문가분들이 참여한 결론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시원하게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시원하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다. 그렇지만 이런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